송중기를 닮은 남자는 영무도 모른 채 끌려온 절벽 끝자락에서 부하 직원이었던 그에게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 이유를 듣습니다. 신대리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말처럼 회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킨 사람. 이게 필요한 사람.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기자로서의 인생 2회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 하락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또 갈기가 폭파될 기도 다 알고 있었다. 맞나? 대답해봐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죽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버린 회기자.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대한민국 경제 기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순양그룹. 순양그룹 오너 일가의 사건 사고를 전방위로 해결하는 것이 이 남자. 20에서 집행유예는 예상하셨습니까? 윤현우의 업무입니다. 2회차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순양을 향한 현우의 충성심은 그 어떤 직원과 비교해도 최고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순양에 갈 사람들보다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아, 뭐가 문제입니까?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는데?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뭐예요? 시간 없어요. 서두릅시다. 아, 네.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네, 팁 좀 주십시오. 순양 핸드폰이 아니네요. 그렇게 현우는 오늘도 순양의 절대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 건데? 나한테 먼저 말을 좀 해봐요. 행사 곧 시작해요. 어? 오늘 이 자리 아버님이 누굴 위해 만든 자리인지 몰라서 이래요 지금? 그리고 그룹의 승계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승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성준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지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네가 사는 집, 차, 명함, 네 처, 하다못해 이름 석자까지 네가 누리는 모든 건 할아버지와 내가, 이 순양이 만들어줬어. 난 아비로서 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가지마. 아들에게 순양을 상속시키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하는 아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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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후계자를 뒤로 순양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야? 왜 따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막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뭐야? 태어나 보니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던 그룹의 승계와 서열.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다시 못 올 기회였죠. 그렇게 위기 대처 스페셜리스트 현우를 부르게 되고. 부르셨습니까? 윤 팀장, 2번 말하게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제막시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시간이 별로 없어, 윤 팀장. 서둘러야겠네. 아무리 부당하고 미션 임파서블한 지시라도 현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내가 절대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팁 3가지. 오늘과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한편 행사장에서 사라진 부회장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채 망나니 같은 행동을 이어가던 그때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현우가 그의 분노를 잠재워 버립니다. 1987년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 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경영인, 특히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순양의 후계자임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거야? 머리 그걸 왜 부어? 차 대기시켜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순양그룹은 그렇게 순양의 그림자로서 청소도구로서 순양 일가의 곁에서 그들을 지키며 언젠간 자신에게도 다가올 멋진 삶을 희망으로 큰일부터 사소한 일들까지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근데 팀장이 이렇게 변기를 싹싹 닦고 있는 거야? 나 좀 불편하네, 윤 팀장. 나 깔끔한 거 잘 아는 사람이, 응? 이런 일로 입대야 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변기를 닦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내가 어디 인색한 사람인가? 아니 재산에 비해서 엄청 인색한 사람 맞네. 예, 감사합니다. 그들의 멸시와 굴욕적인 상황에도 돌아가신 어머니,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충성을 다하던 어느 날 현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와 근데 씻을 때도 손에서 폰을 안 떼네. 야, 서둘러요, 서둘러. 아, 느려요, 지금. 다 조금만 더 서둘러 봅시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영장부터 확인하죠. 순양물산 미래재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순양화학과 순양월드의 분식회계, 여기 순양물산 기획조정본부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어제 특별담화문에서 발표한 그대로. 나랑은 해석이 다르네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진영기, 진성준, 총수 일가에겐 막대한 비자금이 있다. 그런 고백으로 들리던데.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그룹 승계에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하지만 컴퓨터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 장 빼고는 다 순양그룹의 사규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모든 위협을 철저히 전부 대비한 현우의 킹가드 우주 방어. 보존할 자료 그리고 폐기 처분할 자료 목록 보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니까 각별히 주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리, 핸드폰 바꿨네요? 아, 예. 그렇게 차질 없이 그룹의 승계 준비를 끝내가던 중 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훌륭한 인성을 겪게 되는데 고생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받드는 세계. 어쩌면 현우가 순양에서 처음으로 들었을지 모르는 한마디. 선대 회장님께 넷째 아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가족들과는 절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윤기 고문의 배우자입니다. 가족과 절연하게 만든 바로 그 사연의 주인공이죠. 그들과 현우의 만남은 운명처럼. 세월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이 집안의 불청객인가 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내가 뭘 들고 왔는지 알면 더는 함부로 못할 텐데요. 예, 좀 압시다.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 3%. 순양물산 주식에 3%. 거래 조건은? 내 아들. 순양을 뒤흔들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현우를 초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이렇게 운명의 초대장은 현우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데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놓고 간 기록이 있어서.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순양 마이크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재무 관련 서류에서도 그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감춰두기라도 한 것처럼요.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팀에서 먼저 알아냈겠지. 더 할 말 있나? 아닙니다. 순양가 사람들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던 비자금. 퇴근이 늦네요, 윤 팀장.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그거 고려청자가 아니라 백자였어. 자서전에는 분명 고려청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양반이라니까. 윤 팀장보다 더.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 같은 망나니 때문에 순양이 망할 거라고. 순양엔 나 같은 망나니도 있지만 윤 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순양 배지가 부끄럽지 않아. 부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우의 원칙을 처음으로 어기게 되는데 검찰은 지금 순양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고요.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횡령, 배임, 탈세 혐의에서 순양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승계 문제도 여의치 않을 거고요. 윤 팀장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회장님. 기획조정본부 캐비넷에서 이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예.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누군가 분명 증거인멸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태블릿에 먼저 저장한 다음 폐기했습니다, 부회장님. 현명한 선택을 했네, 윤 팀장.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그때 무언가 결심한 듯 그가 입을 여는데 대답 잘하세요, 본부장님. 부회장님,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네요.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호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윤 팀장. 그동안 순양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한 보상이라도 받는 듯 현우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 Okay, as you requested, we deposited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6달러가 아니라 6억 달러요? You can now withdraw the entire balance whenever you like. You became so wealthy at such a young age. Was it hard work or luck? 그렇게 현우는 순양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되는 동시에 순양을 차지하려는 모두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현우 자신만 모른 채 말이죠. 피자금 6억 달러. 윤현우 팀장이 꼬리표 떼고 세탁해서 가져오기로 했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우리 회사 재무 담당 이사님이. 이사님? 예술이 많이 컸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얼굴의 그가 눈앞에 있었고 신대리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 죽음도 순양 그들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운명. 그렇게 충성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도준이 깼니? 4-알파. 다 왔다. 그만 일어나야지. 4-0?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는 오늘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죽음과 함께 광운이로 다시 시작된 인생. 괜찮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명기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준이 도준이도 왔네. 할미한테 어서 오너라. 안녕하세요. 당신들 그것도 자신의 극진히 모셨지만 자신을 죽인 재벌가 순양그룹의 가족으로 말이죠. 아니 근데 연기력 지리는 인상파 배우들 여기 다 모여있네 진짜. 어서 오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어떻게 이런 일이? 1회차 인생의 모든 기억을 갖고서 순양 서열의 가장 마지막 혈육이 되어버린 현우. 그리고 2회차 인생의 그의 이름은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우리 도준이는 이 할미랑 같이 가자. 할머니? 그린서가 내가 누구라고요?
신곡긴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그것이 2회차 인생에서 받은 그의 명함이었습니다. 지금이 87년? 말도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 와, 야 방이 몇 개야 이 집은? 13개. 뭐야? 너 어떻게 알아? 너 여기 와봤지? 나만 빼놓고. 쓸데없는 소리. 형준이 엄마랑 약속했다. 오늘은 안 까불기로. 도준이도 긴장하지 말고. 긴장은 당신이 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부턴 현우를 도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실 인생 1회차에서 이미 경험한 이곳 정심제. 도준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동경에서 유학하고 긴자 스시아이에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아버지 회가변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해온 선수예요, 선수. 다르죠? 역시 아직은 국사는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자서전으로만 보았던 진양철 회장의 성격까지 전부 말이죠. 몇 개고? 빠발 말이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 번 스시를 줄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에?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밥알 개수까지?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학교야 당연히. 와, 대답이 더 필요하나? 자신이 만든 순양의 자부심과 함께 정말로 대단한 그의 삼심. 너희 봐라. 순양전자 부사장. 니 대답해봐라. 전자 올해 매출이 얼마고? 2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 일본 아들. 예. H사가 26조 5천억, T사가 20조 원으로 둘 다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사장 말이 맞네. 에이? 국산이 아직 일지한테 안 되네.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니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바로 욕심, 의심, 변심이 순양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용기 인사드리나 봅니다.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윤기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에 건다네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당신 도움 하나도 없이.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소금 뿌리라.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순양의 승계구도에서 제외된 사다시형.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하지만 지난 삶, 순양의 그림자이자 청소부로서 순양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야 하지만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자신은 진도준의 기억은 전부 사라져 있었죠. 왜?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기억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왜지?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의 사건이 1회차 인생을 상기시키게 만드는데 바로 사실은 백자였던 고려 청자 사건. 진성준 부회장? 이 도자기 네 학교인 거다 꼬맹아. 지금 이 방엔 우리 둘밖에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뭐? 이게 미쳤나 이씨. 너 괜찮니? 너 괜찮아? 아 이거 맞절이다 이거.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도준아,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잠깐. 서방님. 저 좀 불편하네요. 아니 뭐 그럼 우리 성준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자기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흐름이 바뀌었다고.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이 먹고. 아버님. 성준이가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겠어요. 정말. 엄마. 그이 못 담으나. 1987년 진양철 회장 회가변.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이깟 종적이만한 그러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주이 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응? 그러나가 감중주들도 제대로 못하고 자서전에서 봤던 그대로 경영인. 경영인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 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성준 부회장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한 사람.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확신했죠. 비록 이번 생은 그녀의 아들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서 도준아. 그날 밤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원어 일가 중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없는 존재는 나 4-2 진도준이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살게 된 건 빙의일까? 아니면 시간 여행? 그도 아니면 환생? 도준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처음엔 너랑 똑같았어.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하기만 했어. 나랑 똑같았다고요? 그럼 낯설고 두렵고 지금은 견딜만 해. 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된 이유를 찾았거든. 가족이 된 이유요? 우리 도준이도 언젠가 그 이유 꼭 찾게 될 거야. 그렇게 도준이 된 현우의 기억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덤핑 경쟁에 나선 종목이 64K D램입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 공세에 나서면 순양 반도체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뉴스 봤습니다, 아버지. 아니, 3불에 팔던 D램을 미국은 1불 80에 팔고 일본 애들 한술 더 떠서 30센트에 팔겠다고.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은 가격 채점한다고 해도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반도체 접죠, 그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초기 투자 비용만 잃고 말자고요. 아버지,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돈 됩니까, 반도체? 도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니 웬일이냐 네가 이 시간에?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봄은 몰라요? 아빠가 불러준 대로 달달달 외워온 말투잖아요. 40대 아저씨 말투. 반도체 사업부터 전개 로비까지 순양은 선택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긴 군부 독재 갈아엎자고 봄부터 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모를까.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진씨 일가를 망칠 오답들의 향연.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야, 윤기 이 자식 이거 어려서부터 의문스러운 데가 있더니 10년 동안 등하들지도 않다가 애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출근 도장을 찍네. 부모가 가란다고 혼자서 여기를 와?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따라와. 내려가자. 그때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네? 자식 이게 아주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아무리 비싸도 그 이상은 하지 않을 텐데요. 5장? 뭐 5천 원? 뭐 5만 원? 50억. 50억? 어린이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진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준이 자리를 떠나자 들려온 뉴스 속보.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 고문이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두 김 씨의 동시 출마가 확실해지고 오늘 다시 만난 회장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말해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노.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지리네.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진양철 회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막내 손자가 자신을 제일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니까. 공짜는 내도 싫다.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리라 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법이 있을 것 같나? 반도체가 포기가 안 되나 봅니다, 회장님.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뭐 반도체가 돈이 되냐고? 그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왜 이 늙은이만큼 생각하는 아들이 없노? 단일화 안 됐고 어떻게 알았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디? 형이 그러던데? 형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척 보면 앱니다. 뭐야 이거는? 황기순 씨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답을 말한다 한들 어린 도준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총재님께 전해주십시오. 군부독재 시대를 확실히 종식시켜 주실 거라 믿는다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고모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한편 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퀴즈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이제야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 낸 퀴즈의 정답을. 곧장 정답을 말하기로 하는데 바그다드 출장이요? 1987년 10월 29일 혹시 그날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칼파리풀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렇게 도주는 막무가내로 정신대로 향하게 되고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도준의 의도와는 달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게 남긴 메모는 사라지게 되는데 서울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어딨지? 뭐 잃어버렸나? 아닙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뭐 빠진 거 없나 잘 살펴보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도준의 메모를 전달받지 못한 진양철 회장은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 도준이 기억하는 그대로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와 탑승자 명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바그다드 공항에서 최종 탑승자 명단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진 회장의 자서전엔 분명 칼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곳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걸까? 와 다들 울고 난리고. 아버지 방금 바그다드 최종 탑승자 명단에 그래가 뭐 실망했나? 살아 돌아와가. 아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부. 예예 걱정도 팔자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서울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셨다면서요. 누군지 제가 절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 일본에 매각한다 안 했나? 그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마, 내가 오늘 샀다. 영진 반도체. 예? 예? 아니 반도체 접기. 내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볼라 하는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내가 겁날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몇 시간 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도준의 메모는 진양철 회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준의 의도대로 되었던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편 아닐까요?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정답은 자신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자식들과 달리 진양철 회장의 생각과 똑같았고 그는 이 메모로 확신했습니다. 순양의 장손이 아닌 막내 손자인 그가 자신을 가장 닮았다는 것을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 허락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기도, 또 갈기가 폭파될기도 다 알고 있었다. 맞나? 대답해봐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막내인 그가 순양을 이을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 왜 서지에서 독대를 하냐고. 우리도 쉽게 못하는 일 아니야? 큰오빠.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나? 돈은 필요 없는데요.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아, 여기가 좋겠네요. 미래의 떡상할 부동산 지도가 머리에 있는 도준의 선택은 분당 지렸다.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네, 저도 지금 갖고 싶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요.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보면 볼수록 자신과 똑 닮은 리틀 진양철. 내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맞네. 돈으로 못 사는 합격증. 자신 있나? 언제나 순양가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재벌집 막내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미야. 네, 아버님.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매주요? 도주야 내 손주다. 대답이 됐나? 전생 흑수저 인생 순양가의 개가 순양가의 막내 손자가 된 지금 순양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게임의 치트키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가족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다시 알파의 말이 맞았다.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도주는 현우의 기억으로 자신을 죽인 순양가로부터 순양을 빼앗기로 합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혹시 원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분당 땅으로 도주인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그리고 도준의 철저한 인생 리빌딩 계획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화폐가 240억이 도주인 네가 번 돈이다. 손 남은 이 할아버지 맡기라. 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구만. 도저히 그만큼 알아나가다. 당연하지. 그래 큰 돈은 어디 볼 일이 있었겠네. 회장님, 한강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그렇게 도준은 돈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 목숨값이다. 도준이 아니었으면 칼기 폭파 사건 때 아버지 그 안에 계셨을 거다. 240억이면 어떻고 2,400억이면 어때서 아침부터 이 난리들이냐? 민망하지도 않냐? 고작 20살짜리 조카가 받은 용돈 때문에.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테스트. 그렇게 순양 일가는 도준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한편 도준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갑니다. 이번 뉴욕 필름마켓 시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필름마켓을? 제 안목 아시잖아요. 이 사무실도 제가 마련해드린 것 같은데요. 올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아 이거 나홀로 집에 케빈이 아니라 이거 거의 뭐 종이의 집에 금빈인데 돈똥인데 이거. 그래서 뉴욕 필름 마켓에 직접 가보고 싶다. 도준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억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였죠. 그렇게 그곳에서 자신만의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I'm sorry.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너츠는 꼭 변상해 드릴게요. $10,000. $10,000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이 도너츠가 $10,000라뇨. 난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도넛을 먹어왔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원칙, 루틴, 징크스, 애니웨이. 내가 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도넛의 가격은 $1지만 나한텐 $10,000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 얼마를 변상할 생각이죠? 1.4달러쯤 합시다. 자신 없는 거래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동부청년? 1회차 인생에서도 맛보지 못한 투자 천재 포섬 루틴. 미래를 알고 있는 도준은 세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란 얘기냐? 네. 도준이 너 필름 마켓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이 영화 때문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버지. You have to think this over. You would have never made this decision if you didn't drop that goddamn donut. $10 million into the Titanic? Why don't you take that $10 million and just throw it into the Atlantic Ocean? 여주인공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다고?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진짜 이유지. 뭐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앳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바로 이 케이트 윈슬렛 같은 얼굴. 베이스노 한국 이름 오세현. 그렇게 도준은 세연에게 접근합니다. 뜻밖긴 해요. 지금쯤 비즈니스 미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자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면서 말이죠.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요지경 세상이다. 세상에 컴퓨터가 이름이 다 있고.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알려주시겠다.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그땐 대표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Oh my God! No promise. 뭐야, 딥블루가 이겼어? 그렇게 도준의 예상대로 세연도 도준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어떻게 맞춘 거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월가에서도 딥블루의 승리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감이죠. 뭐라고? 가스파로프가 그저 플레이어로 임했다면 딥블루는 전혀 상대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챔피언자를 지켜온 천재 가스파로프라면 스스로 역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인공지능과 맞서 싸워 이긴 인류의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싶었겠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Not bad.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한편 순양가에서 순양그룹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제철 매각 예상가는 5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뭐 곡간 다 털어놓고 뭐 손가락 빨개 생겼다. 회장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 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빚어질 국내 감찰팀에서 오늘 오전 보고해 왔습니다. 대형그룹이 가세하는 건 확실하네요. 우리 비서실 정보력이야 안기부보다 뛰어나니까. 하긴 자동차의 중공업에 조선업까지 가진 대형인데 제철 회사 탐낼만 하죠. 대형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인수자금 4천억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뭐 먹을 게 남는 장사라고. 그럼 한도제철 인수는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매각 자금도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 기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뒤를 이을 비밀 후계 시험이 나몰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노? 부회장. 네.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와 자신 없나?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그 앉아있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씨만 쌓이는 자식들. 왜 이렇게 와? 그 좋은 머리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사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인서가. 경영학과도 아니고 난데없이 법대가 웬 말이야, 법대가. 아, 애가 아빠를 닮아서 사업에는 전혀 요만큼도 관심이 없나 봐요, 어머니. 그지, 도준아? 법 공부를 해두면 할아버지 사업을 돕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도준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할머니 저 겨우 이제 1학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할머니. 그래. 아우, 야, 놀아. 1학년 때 그냥 막 노는 거야. 미팅도 좀 하고. 응? 임원단 회의 끝났습니다. 응, 도준아 올라가 봐라. 네, 할머니. 놀아. 그렇게 도주는 모두가 경계하는 순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주 왔다. 아이고 이 놈식이. 그래 저 미국 가가 좋은 구경 많이 했나? 만난 거 많이 먹고? 네, 할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기 뭐를 그 제일 맛있게 먹노?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냐 이 말이다. 도넛이요. 도준의 실없는 소리에도 화는커녕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형님,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한도제철 인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아버지 속내 우리 남매들보다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순양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자 승계 같은 건 없다. 연기 니한테 제일 먼저 기회를 주신 거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순양의 장남 연기는 다시 안 올 이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 하지만 한도제철을 인수하는데 매진하세요. 부회장님께도 누구 못지않은 투지와 근성이 있다는 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진영기 부회장 저한테 회장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전부 진양철 회장의 테스트였죠. 회장님께서 연기 너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한도제철 인수에 최선을 다한다면 경영권 승계에 이변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다. 달래뒀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 회장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말이다. 도준의 존재가 더욱 커져가고 있었고. 차 한 대 보내줘라. 예.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불편하실 거라고요. 도준의 계획대로 자신도 순양그룹 후계 구도의 후보 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 회장의 의도를 도준이 모를 리 없었죠. 법대구륙 진도준 맞지? 난 법대고 김태형. 이쪽은 신문학과구사 강남준. 아 무슨 소개가 그렇게 건전해 우리끼리. 태영이네는 미래산업, 우리 집은 반도상사, 지민이 할아버지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그래서요? 성준 오빠한테 우리 클럽 얘기 못 들었나 봐? 명문회라고? 들어는 봤다. 명문회. 예전에 형이라 그러더니 이제 선배라 그러네. 1-1 진성준 부회장 인맥의 중심이던 명문가 자제들만의 은밀한 사교 모임.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 없어. 별거 아니야.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밥이나 먹자는 거니까. 그렇게 학교 안에서도 관심 1호인 도준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바로 미래의 순양그룹의 저승사자가 될 서민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우리 만난 적 있죠? 나 지근데 분명히 봤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 밥 한 번 먹자고 얘기하면 될걸.
지나치게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 저기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밥은 무슨... 내가 언제... 여기 있네요. 찾는 게 이거 맞죠? 충격에 서태지와 아이들 돌연 은퇴해 울고 있던 민영을 보았던 도준. 민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무례한 건 할아버지 배경 때문인가? 에이 설마. 같은 과 동기끼리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응? 내가 할아버지 힘까지 빌려야 하는 거야? 너랑 밥 먹으려면? 도준은 여심을 낚는 빈센주 아니 낚시왕 그 자체였죠. 맛있는 법 사면 서태지 복귀 시점이나 얘기해 줄까 그랬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재밌니? 사람 놀리면? 아 진짜 미래를 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구나. 맞지? 순양그룹 비서실 정보력은 CIA보다 낫다며. 그래서 들었구나? 맞지? 어쩐지. 정말 복귀한대? 언제? 나랑 밥 먹으러 갈 거지? 도준은 노골적으로 민영에게 접근하는데 평소에 늘 그런 스타일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도준의 인사말. 내가 너 만난다고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이 낫다. 옷 이쁘다고. 그렇게 도준이 밥 먹자고 데려온 곳은 왔네. 진도준. 아침에 들었던 명문의 모임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명문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상순 오빠가 그랬는데 너 재미 하나 없는 범생이라 우리 명문회 절대 안 올 거라고? 명문회란 여기 같은 법대 구류학번 신입생. 한일외고 서민영 아버지가 서울지검 어디 계신다더라. 결국 왔네. 도준이 파트너로. 어쨌든 한영이야. 도준은 민영이 법조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알았다면 나 안 왔을 거야. 왜 날 여기 데려온 거야? 자격이 되니까. 뭐? 서울지검 특수부 서윤우 차장검사의 무남 동료 서민영. 사교 모임이라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아쉬울 때마다 서로 뒤를 봐주는 우정? 법과 제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끈끈하고 돈독한 우정? 사교 모임이라고? 잠재적 범죄 집단 아니고? 착각하지 마, 진도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뜨거운 우정이 아니야. 단단한 특권이지.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런 특권 같은 거 누려본 적도 기대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 착각은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민영. 그러니까 넌 그런 특권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한때 흑수저였던 도준의 팩트 폭행이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순간 생계 대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든든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자신의 인생 1회차 경험에 비춘 팩트 전달. 대를 이은 법조계 명문가인 너희 집안, 건강한 몸, 좋은 머리. 그 모든 게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공짜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생각.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한편 예상대로 한도제철의 부도가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수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한도제철이 그동안 얻었음.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그리고 순양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 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지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외국계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 파워시어즈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주목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 가치입니다. 돈원맨 오세현이었습니다. 미국계 투자회사 파워쉐어즈 동아시아 지역 대표 오세현. 미래가치?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도제철 같은 변방의 부실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오직 진양철 회장만이 그 이유를 눈치채고 있었죠. 장기 말이다.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주인이라시면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을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순양그룹 아니 진혁이 부회장의 인수를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사람, 바로 도준이 장기판의 주인이었죠. 한도제철의 기업 가치가 5천억이나 된다고?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인수하기를 원한다. Yes.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순양의 후계자.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그저 한도제철이 아니다?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나를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 그 가문의 주인이 되려 하는 남자, 그리고 사사분기 드라마판 홀로 씹어먹을 이 드라마 이름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